네, 이 시간에는 세종이 어떤 식의 재정 운영을 하려고 했나 이런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세종은 굉장한 왕입니다. 15세기에 그 동서양의 전 통치자들 중에서 아마도 지금 21세기적 관점에서 21세기의 리더가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자질을 가장 근접해서 가졌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군왕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바라보거나 설계하는 수준이 그 당시대에서 비교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길래 이런 건데요. 그 세종의 재정개혁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세종이 그 재정을 운영하면서 가졌던 그 문제가 아버지가 이제 벌린 여러 정책이 있는데요. 그것의 후폭풍은 다 지금 세종이 맞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굉장히 많은 땅을 늘려놓으셨어요. 태종이. 그리고 그 많은 땅을 늘릴 때 질이 나쁜 땅을 다 측량을 한 다음에 토지대장이라고 하는 양안, 그러니까 토지대장이거든요. 지금 말하면. 그런데 지금하고 다른 점은 토지대장이 올라가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토지대장이 올라갈 수 있는 땅은 반드시 경작지여야 됩니다. 이 두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태종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매년 내가 모든 땅에 대해서 다품 업무를 한번 하겠다. 사람을 보내서 농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다 조사해서 농사를 안 했으면 세금 면제. 농사가 절반만 됐다고 보면 세금 50% 이렇게 조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농사 짓지 않는 땅도 다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그 땅을 토지대장에 올린 다음에 토지대장에 올라 있는 땅들을 다 재정을 운영하는 관서에 나눠줬어요. 세금 걷는 권리를 갖고. 그러니까 그 관서에서는 거기서 세금을 걷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니 다품 업무를 하면 그쵸? 그러니까 이거 세금 면제 아니면 세금 50% 이렇게 결정되잖아요. 그리고 다품 업무랑 재정관서의 재정 운영은 충돌됩니다. 자기가 받는 위전에서 필요한 세금이 안 거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이걸 또 그분이 아셔서 그 어마어마한 양의 예비 재원을 만들어 둡니다. 군자전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그 세금을 걷었는데 지금 모자라 그런 부서가 있으면 군자전 세금을 거기에 투입하는 겁니다. 그 대신 그 관서는 나중에 이걸 갚아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다품 업무는 매년 진행되거든요. 갑자기 좋아질 리는 없어요. 대부분 다 흉년이지 풍년이 나오지 거의 않습니다. 10년에 한 번도 안 나와요. 풍년이라는 건. 그러면 재정관서들은 항상 늘 세금이 부족하게 되고요. 그리고 계속 군자전에 꼬았다가 빌려줬다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세종이 생각해보니까 이거 불합리하다. 재정이 이렇게 불안정하게 가도 되겠느냐.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요.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다품 업무는 수령이 하거든요. 책임자가 돼서. 향리들이 업무를 실무자로 합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요. 저 향리는 편파적으로 지금 판정했어. 나한테 너무 과하게 판정했고 내 옆집 애한테는 지가 안다고 헐하게 판정했어. 이런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향리가 얼마나 공정하게 업무 운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어요. 그게 납세자 쪽의 불만이고요. 재정관서 쪽은 더 심각합니다. 다품 업무의 결과가 항상 위전, 그러니까 내가 세금 걷어야 될 땅에서의 세수를 줄이는 걸로만 기능하거든요. 늘리는 기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1결이라고 하는 땅에서 30두 걷도록 그렇게 돼서 5결을 한 단위로 해서 위전을 나눠줬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0결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 30두씩 해서 3,000두가 필요한 뜻인 거죠. 그러니까 3,000두가 필요할 때 100결이 지금 할당되는 거거든요. 다품 업무를 해서 작황이 50%밖에 안 돼. 그러면 반밖에 못 걷는 겁니다. 30% 그러면 30% 갖고는 도저히 재정 운영이 안 돼요. 그런데 재정관서 입장에서 볼 때 이거 수령과 향리가 오죽 잘 공정하게 업무를 했겠는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업무 자체가 잘못됐을 것이다라는 불신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그 세종이 볼 때는 자기가 신하들한테 들어보니 재정관서마다 다 업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백성들도 세금 업무가 늘 공정합니다. 이런 반응은 없거든요. 그래 한번 고쳐보자 이런 생각을 해요. 고쳐보자.
누가 문제 제기한 거 아닙니다. 그냥 세종이 생각해보니 제도가 불합리한 것 같아. 고치자. 이제 나중에 큰 욕을 먹습니다. 사실은. 백성들로부터 불만도 없었는데 왜 고쳐가지고 낯선 제도를 만들어서 사람을 당황하게 하느냐. 이런 이제 비판을 받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세종은 이 개혁 작업을 시작해서 이거 세종 한 8년쯤 했다는 거거든요. 최종안을 언제 내냐면 세종 26년에 냅니다. 그런데 26년 낼 때도요. 이게 최종안이지 확정안이 아니에요. 계속 시험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 세종 8년부터 시작해서 세종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개혁 업무를 하신 거예요. 정말 끈질기고 지독한 분이죠. 자, 이제 어떤 시도를 하냐면 세종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향리들의 불안정한 믿을 수 없는 업무 이걸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향리의 주관적 판단이 불가능한 세금 제도를 만들자. 어떤 게 그거겠느냐? 한 1결에 지금 30두 세금 걷거든요. 이거 어떤 생각이냐면 1결이라고 한 땅은 300두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만 거둘래니까 30두. 그런데 다폼 손실이라고 해서 작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는 300두가 안 났고 100두밖에 안 났습니다라고 판정을 하면 세금은 10분의 1만 내는 거니까 10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공법이라는 거 하자. 그 맹자에 나오는 거거든요. 맹자에 공법은 정말 나쁜 법이다. 세금을 조금만 걷어가지고 흉년에는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데도 조금만 걷고 흉년에는 세금을 아예 낼 수 없는데도 정해진 양을 그대로 걷어간다. 세금을 딱 정해진 고정된 액수로 걷어가는 법이니까 참 나쁘다. 이랬던 거거든요. 공법이 그러니까 옛날에도 정말 그 훌륭한 임금이 다스리던 그 시절에도 고정된 액수를 걷는 세금이 있었구나. 그럼 그거 한번 해보자. 근데 30두로 정하면 안 되니까 지금은 1결에 30두를 걷도록 돼 있으니까 1결에 몇 두 걷을까? 그래서 10두, 12두 걷자. 요 정도면 매년 걷더라도 이거 한 30%밖에 안 되는 거니까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당연히 경상도 전라도는 그 토질이 좋거든요. 거기는 그보다 많이 낸 경우가 많으니까 좋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도 아니고요. 경상도 전라도에도 나쁜 땅 가진 사람은 싫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경기도 이 황해도 이런 쪽은 다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견이 매년 10두 정도 걷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품 업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불안정하게 위전을 만들었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30두 걷어야 될 거에 34%에 해당하는 10두 걷는 것도 반대하는 정도니까 그동안은 1결에서 그만한 세금도 못 걷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고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고치려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원칙은 모든 땅에다가 동일한 세금을 흉년, 풍년에 상관없이 걷겠다 해서 10두 이렇게 정한다고 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에는 다폼을 해서 작황 상태를 보는 거니까 내가 매년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토지대장에. 그런데 와가지고 판정해 주는 거니까 그래 들어갔을 때 불만이 없었어요. 그래 판정해줘서 세금 면제해 주겠지. 그리고 이제 여기 난데도 10두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정말 동의가 안 되는 거죠. 납세자 입장에서. 당연히 불만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상중하 세 등급으로 이제 토지 등급을 매겼는데 아니 존재하는 땅에 그 비옥도의 차이가 3개밖에 안 돼요. 이 비옥도의 차이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많게 하다 보면 업무가 진행이 안 됩니다. 등급을 100등급 가면 좋죠. 그럼 업무가 3개에 비해서 30배 이상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합리적인, 그러니까 3등급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 뭘까 해서 9등급 한번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토지 등급은 재정리를 해줘야 되는 건 틀림없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양전도 다시 하고 토지대장 다시 만든 다음에 다시 분급하면 되지 않겠냐 생각했는데요. 또 몰랐던 게 또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1결에 30두니까 30두를 이 농작물로만 걷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게 옷감도 필요하거든요. 옷감도 돈처럼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옷감을 30두가 옷감 한 필이다. 이렇게 해서 걷는 경우도 있었어요. 세금으로. 이 전세로. 그러니까 옷감 하나를 내면 30두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이제 10두가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옷감 하나에 3배의 토지가 늘어나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이게 얼마큼 있었습니까? 그럴 때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드러난 숫자로 1년에 10만 필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10만 결의 땅이 옷감을 세금으로 냈다는 얘기예요. 전체는 한 120만 결에서 130만 결 좀 됩니다. 세금 내는 땅이. 그중에 한 10만 결은 옷감으로 냈다는 건데 경우에 따라 꿀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3배로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옷감을 하기 위해서 토지 3배의 토지를 없애버려야 되고요. 뭐 꿀을 하기 위해서 또 일부 없앴겠죠. 그리고 그 남은 거에는 세금을 10두만 거둘 거예요. 도대체 그 위전을 얼마큼 나눠줘야 되는 건가요? 심각한 거죠. 원래 위전은 어떤 기준으로 나눠졌냐면 30두 기준으로 해서 위전의 양을 정해줬던 거예요. 그 관서가 지금 300두를 쓰는 관서입니다. 그러면 위전을 얼마큼 주는 거냐면 10결 이렇게 주는 거죠. 10결. 1결에 30두니까. 300두를 내는 땅이니까 10결의 위전을 주면 되겠다 이랬던 건데요. 자, 이제 세금 얼마 걷는다고요? 10두요, 10두. 그럼 어떻게 돼요? 3배가 늘어나야 됩니다. 땅은 고정돼 있어요. 등급을 더 세분해 주고 어떻게 하건 간에 땅의 결수가 많이 늘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재정 원칙에 의해서 이 새로 그 판정한 땅들을 나누려고 보면 이제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공법이라는 짓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종은 한번 하겠다고 하는 건 하는 분입니다. 이게 세종의 또 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 내가 이미 기존 제도의 불합리한 걸 봤거든요. 그 불합리한 거를 어떻게 해서든 좋은 방법으로 고쳐야 되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시험안을 가동하는 겁니다. 확신이 있으면 했을 텐데. 그래서요. 최종적으로 토지 등급을 기존의 3등급을 6등급으로 바꿨어요. 그 3등급이 6등급 됐으니까 그냥 2배로 늘었네 하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3개가 6개가 된 게 아니고 정하는 규칙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 전에 상중하전은요. 길이만 생각했어요. 4대 5대 6. 그러니까 그 길이의 비가 상전이 4라면 하전이 6이에요. 그리고 중전은 5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균등하죠. 하나씩. 면적으로 가면 어떤가요? 4, 4, 16, 5, 25, 6, 6, 36. 면적비는 달라지고요. 생산량비는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거거든요. 세종은 그래서 하전의 면적으로 각각을 환산시켜 봤어요. 생산량이 다 다르네요. 그러니까 하전 1결의 면적으로 상전을 환산해 보니까 뭐 68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전 1결에서 300도 나는 면적을 고루고루 정한 다음에 그걸 6개로 쪼개봤어요. 등급을. 그리고 다시 그것이 이제 300도 나는 기준으로 한 거니까 400도로 늘렸습니다. 왜 400도로 늘렸냐면 세금을 20분의 1만 거두려고요. 그래서 6종류의 땅을 정했는데 1결은 6등에 비해서 4배의 생산량을 가진 거예요. 4분의 1의 면적에서 똑같은 생산을 할 수 있는 땅을 1등, 거기에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을 6등 이렇게 정했어요. 300두일 때랑 비교를 해보면 최대 생산량이 이쪽은 600두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훨씬 더 생산량 절대액을 좀 줄이고요. 세금은 20분의 1로 정한 거니까 굉장히 많이 줄여진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규칙을 정한 다음에 실제 결이라고 하는 건 새로 400두 나는 면적을 1결로 정한 거예요. 그것도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그렇게 한 건데 어쨌든 1등전 4분의 1 면적의 1등전과 그거의 4배가 되는 면적의 6등전의 생산량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다시 일정한 어떤 생산량을 일치하는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생산량을 400두를 내려면 이 정도 생산량을 가진 땅이 얼마큼 넓이가 된다, 얼마큼 넓이가 된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생산량을 맞추는 거니까. 그래서 1등부터 6등까지 400두 나는 땅, 400두 나는 그 면적을 1결이다 정한 거예요. 6종류가 나오겠죠. 세금은 각각에 대해서 20분의 1만 걷는 겁니다. 그냥 잘 모르시겠으면 단순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6가지의 종류의 생산량이 다른 땅을 정한 다음에 각각의 땅에서 400두 나는 거를 1결, 세금 액수는 거기에 20분의 1인 20두 이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20두를 다 거두면 되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다품법 할 때는 농사를 잘 못 지었으면 일일이 가서 확인한 다음에 세금을 줄여줬잖아요. 좋은 제도입니다. 아니 좋은 제도를 왜 없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 작황 상태를 판정하는 일을 하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주관적 판단의 문제, 임의성, 그다음에 불공정한 집행 등등의 우려가 있어요. 이게 시작이기도 했거든요, 사실은. 이 제도 개혁에. 그래서 다펌 실무자의 주관성을 좀 줄이는 방법이 뭘까 해서 마을 단위로 하는 겁니다. 판정을. 마을 전체. 그걸 나중에는 처음에는 군현 단위로 하기로 했다가요. 경국대전 단계에 가면 그게 면 단위로 바뀌거든요. 이 당시 면은 5개예요. 치소가 있는 곳 동서남북 해서 5개의 판정이 나오는 거고요. 논과 밭은 따로 하자 이렇게 판정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게 지금 적어도 면 단위 몇 개의 마을이 모여있는 면 단위로 작황 판정을 하는 거니까 내 옆집 사람 알고 나는 모른다고 해서 두 사람을 다르게 판정할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래서 작황 판정을 그 광역으로 하게 함으로 작황도 세율 반영에 적용할 수 있겠다 해서 이건 9등급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그 제일 잘 된 상상년엔 제일 높은 등급이죠. 상상년에는 20두를 걷고 상중년에는 그 10분의 1이 빠진 18두, 20두에 10분의 1 빠지면 18두죠. 그 다음에 상하년에는 세 번째 등급입니다. 이때는 16두를 걷게 해서 제일 낮은 등급일 때는 그 한 20%만 됐다고 보는 때고요. 4두까지 걷는 하하년은 4두를 걷고 그보다 낮으면 세금을 안 걷는다. 이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등급은 훨씬 더 세분화됐고요. 그 다음에 연분은 그 주간 뭐 다펌 때보다는 정밀하진 않지만 그때는 어차피 업무 자체에 대한 불신이 있었으니까 그보다는 훨씬 더 인정의 범위가 넓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정밀성은 떨어지나 그 업무 자체의 공정성은 좀 더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혁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큰 문제가 생겼네요. 재정 안정성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대로 위전을 나눠줘 봤자 연분 판정에 의해서 세금 액수가 늘 달라질 거 아니에요. 세종은 완전히 다른 발상을 합니다. 위전 없애자. 위전을 다 어떻게 없애냐? 이제 개별 관서별로 위전이 나눠져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전부 다 통합하자. 호주에서 관리해. 전부 다 국용전이다. 아니 그러면 그 세금 걷어 쓰는 관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금 징수권을 주는 게 아니고요. 너네가 필요한 게 얼마야? 한 다음에 아예 그 세금 걷은 곡물로 주자는 거예요. 이걸 국용전제 개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국용전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거예요. 각 거기서 필요한 그 써야 될 양, 그 수요가 있겠죠. 그 수요를 파악해서 그 수요에 해당하는 만큼 직접 물건으로 주고 그 대신 세금은 어디서 통합 관리하냐면 호주에서 통합 관리합니다. 이게 국용전이라고 해서 위전으로 난립되어 있던 걸 국용전으로 전부 다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게 돼요. 이제 이런다고 제도가 완성되는 건 아니고요. 그 정말 지출은 얼마큼 되는데요.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조 때 가면 횡간이라는 거 만들어서 지출량을 파악합니다. 그 요거까지 더해지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이 제도는 가만 보면 세율이 20분의 1로 줄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20분의 1 세율은 고정된 게 아니고 매년 작황을 판단해서 작황에 따라서 또 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써야 될 진짜 필요한 절대량이 얼마큼인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걷어들일 때요. 막 많이 거둘 필요가 없어요. 얼마큼까지 있느냐를 얼마큼까지 우리가 필요한가를 알고 있으므로 그것만 넘으면 더 이상 논의는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세 부분의 이 징수량이 그러니까 넉넉한 데까지만 가면 되잖아요. 원래 목적이라고 하는 건 재정이 부족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 정도 범위 안에서 백성들한테 세금을 면제해 줄 수 있는 여지와 정확한 판단이 1층 강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물론 본인이 죽을 때까지 이 제도가 완성된 건 아니지만 세종이 시작됐던 이 내용은 경국대전에 그대로 갑니다. 토지는 6등급, 연분 판정, 그러니까 작황 판정은 9등급. 그리고 지금 말한 횡간 제도의 도입에 의해 가지고 지출 범위까지를 설정한 다음에 전체 세입을 조정할 수 있는 의정부나 호조의 판단까지 들어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아주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요, 애초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건국될 때 이 전제와 관련된 꿈이란 건 어떤 거냐면 그 모자라지 않을 정도의 세금을 걷자. 그렇지만 백성의 부담은 줄여주자. 또 신분이라는 게 작동하지 않게 해주자. 이 모든 거가 다 달성된, 기존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성된 그런 대단히 합리적인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